먼저 제목에다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탑. 이 탑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종교적인 의미.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전쟁의 허무함에 대해서, 전쟁의 허무함 또는 뭐 무의미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재가 됩니다. 이 탑 자체가 의미하는 게요. 불교거든요, 불교. 불교의 탑이에요, 이게. 그죠?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숭배의 대상, 그런 거죠. 기원의 대상, 뭐 이런 건데, 베트남 현지인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이 탑을 지키려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으나 허무하게 이제 미군들이 불도저로 밀어버려가지고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의미함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일단 이 두 가지 모두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베트남 전쟁, 지난번에 이제 썼던 건데,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미국의 패배로 막을 내리잖아요. 미국이 최초로 진 전쟁이죠.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하고 싸워가지고 진 전쟁이에요. 이거 또 헷갈리면은 반대말 표시 딱 해놓고 미군이라고 써요. 미군. 그리고 이제 뭐 한국군 이렇게. 우리나라도 파병을 해가지고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베트남 그 군인들하고 싸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대 배경 자체가 이 안에서도, 베트남 안에서도 남과 북으로, 남베트남, 북베트남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대립을 겪은 점이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하죠. 한국하고. 한국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한국전쟁도 내전의 성격이 있으면서 국제전의 성격이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한 민족이 갈라져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누가 전쟁에서 이깁니까? 북베트남이 이기고 남베트남이 이제 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군도 져가지고 이제 퇴각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 탑을 둘러싸고 전투가 벌어지는 그 사흘간의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빨간 펜으로 써놔. 이 작품은 실질적으로 3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설 당일하고 설날 당일. 베트남도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설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설 대공세라고 하는 그 전쟁상의 전략적인 어떤 그 날이기도 한데, 설 전날, 요 하루 전날이랑 그 다음에 설 당일, 그리고 설 다음날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3일 동안의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 시간적인 배경은 설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포함해서 3일간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 전 이야기는 이제 직접 제시를 통해서 쭉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이 작품은 무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베트남 전쟁. 여기서 미군이 지는 전쟁이긴 한데, 전체적인 이 맥락 안에서 탑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대상이 전쟁의 무의미함을 일깨워주는 소재로 동시에 두 가지 의미로 기능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겁니다. 한 문장으로 이 작품을 정리한다면은 탑을 지키려다가 탑을 무너뜨린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탑을 지키려다가 탑을 무너뜨린 얘기.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지난번 필기한 걸 이제 다시 볼게요. 자, 펴봐. 이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번에 필기한 대로 다시 한번, 혹시 뭐 필기 못한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위 표시돼 있고, 잘 보세요. 필기한 걸 봐. 이제 편하게 이제 봐. 그래서 이렇게 방위 표시돼 있고, 이렇게 강의 준 데가 어디 있겠니? 그지? 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이 중간에 탑이 있다라고 있고, 탑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탑을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거예요. 그죠? 탑을 그려놓고, 탑이 지금 누가 묶여 있다고? 포로가 묶여 있다라고 했어요. 포로가. 베트공 포로가 이제 묶여 있는 거야. 베트공은 남베트남, 북베트남 가운데서 북베트남 비정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베트남 비정규군을 이제 베트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산 계열 쪽이 여기는 거니까 포로가 여기 잡혀 있어. 포로라고 저번에 안 썼을 거예요. 포로라고 한 번 더 써두시고, 포로인데, 예,
포로에 포로를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 왼편이랑 오른편에 초소를 아마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그쵸? 초소를 이렇게 왼편 오른편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북쪽 그 다음에 서쪽 동쪽 초소가 모두 3개가 있다라고 지문에 나오거든요. 초소가 3개가 있고 참호를 파가지고 초소끼리 연결을 하고 그죠? 이 둘레로 다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무슨 밭이 있다고 그랬죠? 바나나 밭이 있다라고 했고 이 바나나 밭 건너서 이제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라는 뜻의 한자말 두 글자 뭐 있어요? 교량. 그 교량 이름은 비교량이다 라고 했어요. 비교량이라고 나와요. 미군이 여기서 다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 설 당일이 돼가지고 퇴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9명의 한국 군인들만 남게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 편으로 이렇게 국도 3갈래가 있다라고 했어요. 국도 지선이 3갈래로 나와 있고 낙화생밭이라고 하는 낙화생밭이라고 하는 밭이 넓게 퍼져 있고 그 뒤로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나무 밭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늘 공세가 있을 때마다 그 북베트남의 군인들이 한국군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군, 미군이 포함되어 있는 이 탑 주변으로 공세를 할 때, 공격을 해올 때 늘 대나무를 막 두드려요. 그죠? 대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나요. 여기에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막 이렇게 돌진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적이 있다. 적이 여기에 있고 아시겠죠?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물들 간의 관계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놨어요. 이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 지금부터는 이제 인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몇 명이 이 초소 사이에서 포로를 잡고 탑을 지키고 있느냐. 탑을 지키는 파수병 역할을 하는 탑 지킴이 9명, 8명, 이 9명의 분대원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나라는 인물이 이제 보충병으로 들어오거든요. 보충병이라고 써보시고요. 나라는 인물이 보충병으로 들어오고요. 보충병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긴 어딘데? 띡 화살표. 아까 탑 주변으로 초소 지키고 있는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R포인트라고 부릅니다. R포인트. 영화에서도 많이 배경으로 나왔던 건데 R포인트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R 지역이랄지 R포인트랄지 이렇게 이제 지칭되는 공간인 거예요. 보충병으로서의 내가 오는 건데 이 녀석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은 이 정식 소속이 아메리칸이라고 써볼게요. 아메리칸. 아메리칸 사단의 합동 정확하게 써놔야 돼. 기동순찰병. 거창하죠? 별거 아니고 그 군인들이 술 취해가지고 행패 부릴 때 출동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메리칸 사단의 합동 기동순찰병으로 이제 파견 나가 있었는데 다시 본대로 복귀했다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R포인트로 다시 배치 받는데 오기 전에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제비뽑기에서 재수없게 걸려서 이제 여기 오게 된 거였어요. 제비뽑기를 거쳐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사소한 거지만은 제비뽑기라고 한번 써볼게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걸려서 오게 된 거야. 이거 아주 뭐 당나라 군대지 이거 뭐. 근데 아무튼 R포인트로 왔는데 여기 이제 선임하사가 있어요. 맨 위에다가 쓰세요. 선임하사라는 인물이 있고요. 여기서 제일 직책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이제 분대장이 그 아래 있고요. 분대장. 근데 이제 나이가 어려. 지금 현역 군인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 편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고 그러나 이제 직책 계급은 하사예요. 계급은 하사. 분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수가 있고 태연님 적고 있어요? 적어야 돼. 부사수가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상병이 있습니다. 문상병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의 계급이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쵸? 얘랑 계급이 같아요. 그래서 오상병이라고 쓸게요. 이 작품에서 오상병이라고 나옵니다. 나라는 인물은 계급이 상병이고요. 성씨는 오씨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상병이고 그 다음에 성이 문씨인 이 문상병한테 이제 탑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죠. 근데 아무튼 문상병 아래 다시 소총수가 있고요.
소총수, 그 다음에 통신병까지 이제 써볼게요. 쭉 써보세요. 쭉 천천히 써. 됐죠? 이렇게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만 더 적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선임조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밑에다가 써볼게요. 선임조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그 부비 트랩 같은 거 제거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선임조장까지 이제 쓸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에다가 한 명이 지금 보충되어 온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요 사건들을 사흘에 걸쳐서 벌어지는 이제 치열한 이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을 빨간색으로 체크할 거예요. 전축으로 봤을 때 이제 문상병이 맨 처음에 사망하고요. 도넛을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총수도 죽고, 통신병도 죽고, 자, 이렇게 3명 다 빨간 편으로 체크해 주시고, 분대장이 이제 사망이 이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4명이 죽어요. 결과적으로는 5명이 살아남습니다. 9명 중에서. 이렇게 체크. 자, 이제 첫날 벌어진 사건부터 인물 이름 옆에다 써버릴게요. 자, 소총수에다가 땡땡 해주시고, 설 전날 있지. 설 전날이라고 써요. 설 전날에 이제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자, 그래서 포로가 된다. 생포 당하는 거죠. 왜 포로로 잡혔을까요? 지금 지키고 있는 적의 포로 있잖아요. 상대 쪽에서도 이걸 살리고 싶으니까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높은 계급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편도. 그래서 적들도 이제 맞교환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건데 속임수에 당해가지고 잡혀가요. 그래서 설 전날에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날 날이 새고 이제 수색을 나갔는데 마을 수색 마치고 나서 마을 수색 후에 부대 울타리 근처에 우물가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격당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근처 우물가에서 저격당한 문상병이 빨간펜 체크. 제일 먼저 죽어요. 1번. 제일 먼저 죽고 포로가 되긴 했지만 바로 죽진 않았어요. 그 다음날 설 당일 자 포로가 되고요. 설 당일에 이제 막 치열한 교전 끝에 그 포로로 잡혀있던 그 북베트남 포로를 이제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길 한가운데다가 놓거든요. 그때 맞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적들도 소총수를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2번째 소총수 사망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4번째가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 분대장하고 그 통신병이 있는데, 뭐 이거 다 3번, 4번, 이 3, 4번은 순서가 뭐 달라져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다 같은, 거의 비슷한 순간에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분대장이 이제 그 클레이모어 써볼게요. 클레이모어 방향이라고 써볼 거야. 이게 이제 일종의 지뢰 같은 건데, 그 원격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폭파하는 폭발물이에요. 근데 그게 방향이 아까 그 체크했던 거 있죠. 탑 주변으로 이렇게 초소가 있었는데 탑에서 적들을 향한 방향으로 클레어모어가 이렇게 향하고 있어야 터뜨렸을 때 그쪽으로 파편이 튀어가는 건데 그 방향이 적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아군 편으로 돌려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아군 편으로 돌려놓은 거야. 클레이모어 방향을, 폭발물의 방향을. 그래서 이렇게 돌려져 있는 이 방향을 원위치로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빨간 펜 준비. 이 분대장이라는 인물이 이제 만약에 연계가 되면은 분대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성격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친구는 자, 여기 분대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다. 갈등 관계.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야. 별표.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나머지 인물들하고 분대장이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린데 빡빡하게 군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도리가 없이 그러니까 원칙을 좀 고수하는 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봐. 한수 모의고사 오답 노트 작성해오라고 했는데, 오답 노트 제출하라고 했지만은, 제출 안 했으니까 너 아웃이야. 내일부터 학원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친구인 거야. 알겠어? 선생님 말 감이 안 들어? 너 아웃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아니, 얼마나 힘드니.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다독여주면서 내일까지 해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꼭 원칙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 부대원들이. 그쵸? 나이도 어린 게.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클레이모 방향을 바꾸려다가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게 뭔 개소리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의로 이렇게 했을까요?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타의로 바꾸려다가 사망한 거야. 이 욕설을 퍼부어요. 이 분대원이한테. 야, 평상시에 네가 그렇게 잘난 척했지. 네가 해. 그러면서 하급자들이 일종의 하극상 같은 걸로 네가 해. 욕설을 막 퍼부으면서 타의로 자신의 뜻으로 희생정신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선아. 희생정신 개나 줘버려. 희생정신은 부대원들을 살리려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부대원들이 시켰어. 너 네가 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폭발물의 그 파편이 튀어가는 방향을 바꿔놓는다는 거는 그 적들이 다 거기다가 이제 못 바꾸게 하려고 지들이 바꿔놓은 방향을 유지하려고 다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간다. 그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총 겨누고 있는데 거기를 가라! 라고 부대원들이 욕을 할 정도면 평상시에 얼마나 잘못했겠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병은 이제 여기는 이제 파편을 맞고, 파편을 이제 얼굴에 맞고, 통신병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교전 과정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을 교전을 치르고 나서 이제 설 다음 날이 된 거야. 이제 설 당일에 치열한 교전 끝에 몇 명이 죽은 거야? 1명, 그 다음에 2명, 3명이 설 당일에 다 죽은 거예요. 알겠죠? 설 당일에 죽고, 전부 다 설 당일에 죽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얘는 설 전날에 포로가 됐을 뿐인 거고, 설 당일에 다 죽는 거야. 다음날 이제 교전을 펼치고 나서, 이제 미군 대위가 오면, 미군 대위를 비롯해서, 미군들이 찾아오는데, 불도저를 끌고 옵니다. 불도저를 끌고 와요. 그래서, 여기는 설 다음날이라고 써두시고, 설 다음날. 그러니까 교전이 다 끝나고 적들이 이제 물러갔어요. 미군 대위 주도로 불도저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 탑 있죠? 탑? 여기 있는 탑을 어떻게 해버린다고? 무너뜨린다. 무너뜨림. 왜 그런 거냐? 이 작전명이 뭐였죠? 탑을 지켜라. 탑을 지켜라가 작전명이었거든요. 근데 탑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탑을 허물어 버린 거야. 누가? 미군이. 이게 이제 전쟁의 허무함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켜야 할 대상이 오늘은 허물어뜨려도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락가락하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탑을 허물어버리고 하려는 게 뭐냐 했더니 여기다가 캠프를 짓고 부대가 주둔하는 곳 말하는 거 아니에요. 캠프를 짓고 그 다음에 토치카를 건설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때 출제 포인트 또 색깔 다른 걸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배치받았던 누구? 이 보충병 오상병이 미군 대위한테 이렇게 반발을 한다. 반발. 탑을 무너뜨리려고 막 불도저가 웅웅거리면서 막 갈 거 아니에요. 캐터필러 소리 막 이렇게 굴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4명이나 죽었어. 라고 항의할 만도 하죠. 그쵸? 그래서 반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거 탑은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베트남의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명령을 받았다. 해도 소용이 없어. 무슨 개소리야. 이거 지을 거야? 하면서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 반발하는 보충병의 태도. 요거 기억해야 돼.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야. 요거. 그래서 이 전쟁의 허무함, 작전 명령이 하루아침에 정반대의 명령으로 바뀔 수도 있는 전쟁의 어떤 헛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마무리 장면이 되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출제 가능한 포인트들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 풀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탑에 관한 마무리 다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겠죠. 과제는 뭡니까? 사용설명서. 자, 사용설명서 펴보시고 이게 실려있는 페이지를 잘 찾아보셔.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것도 우리 데일리 테스트 때 시험을 볼 거니까 사용설명서에 있는 본문 분석 있죠? 그거는 읽기 자료로 활용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쭉 넘겨서 위치 파악해 보시고요. 알겠죠? 읽기가 과제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